한국은행 새해 첫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는 또 제가 정리해 드려야죠. 그래야 또 어디 가서 또 오늘 오후에 너스레를 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뭐 복잡하니까 다 찾아보시려면 또 머리 아파요. 제가 엑기스만 뽑아 드리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려고 저희 방송 또 들으시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자, 첫 번째 일단 동결. 동결. 금리 동결입니다. 그래서 5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이 5번입니다. 연속 5번 동결. 동결일 줄 알았어 몰랐어? 이게 중요하죠. 동결이든 인상이든 인하든 예측한 대로 가면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갔다. 오를 줄 알았는데 동결이었다. 내려갈 줄 알았는데 동결이었다. 또는 이 정도 오를 것 같은데 그 범위를 넘어섰다 못 넘어섰다. 이렇게 뭔가 예측과 다르게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어떻게 했나를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동결은 이슈다 아니다? 아니다. 알고만 넘어가자. 끝! 끝이에요. 그럼 이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동결한 이유가 뭐야? 그때 이유가 다르죠. 어떤 때는 지금 뭐 금리를 인하하면은 뭐 부동산으로 돈이 쓸려 들어가니까 안 돼! 하는 경우도 있고, 야! 지금 인상 안 하면 인플레가 너무 심해져.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동결의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환율이에요. 좀 이따 환율 다음 주제로 다루기는 할 겁니다만, 어쨌거나 최근에 고공 환율 중이라서 뭐 여간 불안한 게 아니죠. 이 상황에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적 요인도 있고 글로벌리하게 이제 국제적 요인도 있는데, 굳이 따져보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 이게 이제 늘 사실은 염두에 둬야 되는 요소거든요. 미국 같이 큰 은행, 그러니까 은행으로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크고 튼튼한 은행이 금리를 더 많이 줘. 그럼 동네 작은 골목길에 있는 은행이 금리를 덜 줘. 그럼 돈이 어디로 가요? 원래 돈 많이 주는 금리 많은 데로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큰 은행이 더 많이 줘? 이거는 뭐 얘기할 거 없지.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크면 돈이 미국으로 쏠려가는 흐름,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환율이 올라가죠. 원을 팔고 달러를 사게 되니까 미국 가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미 금리 차가 요즘 같은 이 고환율 구간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글로벌리한 어떤 변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2026년도에 금리가 어떻게 될까? 다양한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 그냥 일단은 한 2번 정도 내려간다라는 게 전망이에요. 일단은요. 그럼 미국이 금리를 툭툭툭 이렇게 내추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낮은 게 문제인데, 이 골목은행이 낮은 게 문제인데, 이 금리 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가야 환율에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축축 내리는데 우리가 같이 축축 내리면 이게 뭐야? 차이가 그대로 비례적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요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축축 낮출 때 우리는 적어도 stay, 가만히라도 있어야 이 차이가 축축 좁혀지죠. 그래서 한미 금리 차, 환율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무조건 동결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동결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환율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유도 있는데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짚어만 드릴게요. 나머지 이유는 뭐냐? 부동산 아직 좀 불안불안한데 부동산에 관해서 경계심, 이거 지금 지금 미리 풀 때 아니야. 뭐 정리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헛기대할 때 아니야. 그냥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이거는 짚어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경기.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 0.9 정도 할 것 같은데 올해는 1.8이나 정부는 또 2 이상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올라가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가 상방으로 일단은 좀 올라간다라고 잡혀 있기 때문에 굳이 금리를 내리거나 해가지고 지금 당장 경기 뭐랄까 진작을 향해서 돈을 풀어 제끼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아니다. 상방으로 현재 예측이 된다, 요겁니다. 이런 요소를 종합했을 때 지금은 동결. 그럽니다. 끝이에요. 이유도 간단하죠.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 이제 2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초급이라고 하면 이제 중딩 고딩 정도까지 가려면 요 정도는 알아야 이제 어디 가서 너스레를 떨죠. 한국은행이 이제 통방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통화정책 방향에 관해서 이제 쭉 글어를 풀어내가지고 딱 써가지고 보시오라고 하는 이 문서를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는데, 요게 사실은 재밌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가 이제 가끔 설명해 드립니다만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 금융 용어고 어떤 면에서 선문답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시 같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를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냥 모르고 읽으면 뭔 소리요? 이런 용어들이 많아요. 예. 이번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기존에 있었던 문구가 없어져 버렸어. 늘 쓰던 거요? 예, 최근에 계속 쓰던 거예요. 물론 중간에 한번 톤 다운은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치고 예, 들어보시죠. 요 문구예요. 항상 요 문구가 들어갔었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되 추가적으로 인하할지 추가적 인하 여부와 시기는 나중에 해서 결정하겠다. 요 문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구죠. 어쨌거나 인하에 관한 언급은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봐서 연료는 있어 닫지는 마. 그리고 근데 언제 인하할지 어떻게 할지는 상황 좀 보자. 요 정도의 멘트입니다. 예. 근데 이 문구가 요번에 사라졌다.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가 없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인하 가능성을 안 열어두되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그럼 언제 인하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는 이렇게 결정하겠다는 거 문구가 이제 앞 문장과 전제가 성립했을 때 구체적 사실로 이렇게 구체적 플랜으로 이렇게 맥이 닿아 있는 건데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 이건 이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대가 없어지면 뒷문장은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대라는 문구가 통으로 사라져버렸어. 뭐냐? 인하 가능성 없음. 이렇게 저는 적극적으로 해석하게끔 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뭔데? 사실상 동결 선언. 언제까지? 그냥 별일 없으면 쭉. 예, 제가 어떤 방송에서도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제 자랑 같아가지고 사실상 동결이다. 연중 동결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처음부터 떠들고 다녔어요. 야, 환율 봐라. 너 같으면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니? 못해. 그래서 연중 동결 전망을 조금 좀 과감하게 방송에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요 문구가 이제 뭐랄까요? 제가 미리 예견한 네가 뭐라고 그렇게 대단하게 얘기하겠어? 맞아. 그런 얘기 좀 그만할게요. 괜히 좀 까불다가 다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예상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쨌거나 연중 동결에 관한 동결론의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동결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시동씨, 연중 동결해야 된다 또는 할 거다라는 예측을 너만 한 건 아니잖아. 맞아요. 저만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 좀 먼저 했었지.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그 예측이 현실화 되려면 한국은행도 언젠가는 이 문구를 삭제할 거 아니었어? 맞아요. 그런데 연중 동결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이 문구가 삭제될 거라고 생각했던 타이밍은 적어도 2월 이후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뭔데? 땡겨진 거예요. 2, 3월 넘어가고 꽃피는 봄을 쓱 앞두고 나서 상황 보니까 1년 내내 못 내릴 것 같아요. 가능성, 인하 가능성 닿습니다. 이렇게 연초하고 나서 한두 달 준비 기간을 두고 가능성을 닫을 줄 알았는데 새해 정초 대바람부터 가능성 없음 끝. 요러고 땡겨가지고 요 문구를 삭제할 줄은 요거는 몰랐지. 요거는 몰랐어요. 그래서 요게 의미가 있다. 타이밍상 인하 가능성 소멸, 사실상 동결 선언이 빨랐다. 요렇게 보는 게 요번에 숨겨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챙겨야 할 의미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랐어요. 자, 그러면 왜 2월이라고 사람들은 예측했을까? 2월에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거든요. 맨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딱 보니까 경기가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결 안 합니다. 인하 안 합니다. 이렇게 묶어서 발표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번에 대바람부터 땡겼다. 이게 시장 예측과 조금 미시적으로 달라진 포인트다. 자, 그런데 미시적으로는 달라졌는데 영향은 즉각적으로 현재 시간 리얼타임으로다가 나오고 있다. 뭐냐? 시장에서 즉각 반응하고 있는 게 국고금리가 현재 5에서 8bp 이상 올라가고 있다. 뭐예요? 안 내리니까 내려갈 이유가 없으니까 시중금리가 국고금리가 위로 갖다 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지금 실시간 요거 조금 확인 못했는데 제가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요거 발표 나오자마자 확인했을 때는 드디어 국채 선물 매도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금리 올라가고 채권값 내려가니까 지금 던져라고 해서 드디어 국채가 이제 매도세가 잡히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문구 하나 뺀 거고 문구 빼는 타이밍이 조금 빨랐다라고 예측합니다만은 그거를 선수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요? 문 지금 닫히는겨? 다음 달에 할 거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부랴부랴 시장이 지금 리얼타임으로 채권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더 할 얘기도 많은데 일단 요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나머지는 또 여러분 많이 설명드려봐야 또 그렇죠. 머리만 아프고 어디 가서 너스레 떠는 것까지는 충분하잖아요. 통방문 문구 사라진 거 봤어? 요렇게 딱 어디 가서 얘기해주면은 그래도 조금 먹어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그냥 보론이에요. 재미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렇게 금통위가 끝나고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 간담회를 합니다. 기자들이 막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여러분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사실은 문구로 보는 것보다 더 어떤 배경 같은 것들을 말로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중요하게 설명되기도 하는데 오늘의 기자회견을 쭉 봤더니 요건 이제 재밌어 들어보세요, 여러분. 질문의 90%가 환율이에요. 환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연말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등등등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포커스는 환율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재밌는 게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오늘 조금 뚜껑이 열리셨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것도 1시간 넘으니까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니는 또 이렇게 쓸 거지 라든지 아니면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해를 받게 만들어 라고 하면서 만들어 이렇게 막말하신 건 아니고요. 그래서 뚜껑이 날아가신 얘기들이 나왔다. 여긴 재미삼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심지어 본인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야, 내가 이거 더 설명하다가는 오늘 완전히 내가 지금 평정심 잃을 것 같으니까 야, 네가 설명해. 이러면서 쫄자를 불렀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웃기려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말은 비슷한 말은 했어요. 야, 내가 설명하면 뚜껑 날아갈 것 같으니까 실물 좀 보고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잠깐 들어보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은행 총재가 뚜껑 날아갈 만큼 짜증났던 얘기는 뭐냐? 자기 임기 중에 환율 관리 못했다. 특히 환율 올라간 이유가 아까 우리 한미 금리차 얘기했습니다만 M2 증가율,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라고 하는 돈 풀린 거를 계산하는 게 이제 M2예요.
현찰 얼마 풀렸냐 이거예요. 예. M2 증가율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러니까 달러 M2 증가율보다 원화 M2 증가율이 너무 크니까 돈을 많이 푸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화 값이 똥값이 되고 달러 값이 비싸지니까 환율이 올라가지.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요거에 관해서 한국은행 정세가 뚜껑이 날아갔던 모양이에요. 물론 M2 증가율이 최근 몇 년간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뚜껑 날아갔던 포인트는 뭐냐? 내 임기 중에는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내가 확 풀어가지고 내 임기 중에 예를 들면 그 전에 이렇게 가던 게 내 임기 때 이렇게 갔다라든지 이건 아닌데 내가 유동량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나 때문이다. 내 정책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난 이거 인정 못해. 나 뚜껑 열린다. 요러고 아주 그냥 오늘 화를 낸다는 게 아니고 화가 난다는 감정 섞인 말을 하셨다라고 해서 예, 재밌게 봤습니다. 예. 뭐 요런저런 일이 있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금통위에 관해서 제가 엑기스만 이렇게 쭉 뽑아 올려 드렸습니다.